안녕하세요. 인천국제고등학교 교사 배혜선입니다. 오늘은 프로콘을 활용한 온라인 토론 수업에 대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콘을 활용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는 온라인 소그룹 토론 모형을 따라가기 때문에 온라인 소그룹 토론으로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오늘 동영상에서는 프로콘의 특징과 토론 방법의 안내, 실제 교과 적용 사례와 등교 수업과의 연계 방안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콘 소개입니다. 기존의 일반적인 토론은 찬성과 반대 중 하나의 입장에서만 토론이 진행되어 본인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 판단에 부합하는 정보에만 주목하고 그 외의 정보는 무시하는 확증 편향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프로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프로콘 모형은 찬성과 반대 두 입장 모두를 취해볼 수 있기 때문에 확증 편향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4인 1조의 온라인 소규모 토론은 학생들 모두에게 토론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무임승차자나 방임자가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토론 방법, 순서의 안내입니다. 토론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찬성팀의 기조연설부터 반대팀의 맺은말까지 총 15분 기본 한 세트가 이루어지는데 토론이 진행되기 전에 사전에 먼저 토론 준비 시간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개념과 용어를 명확히 하고 쟁점에 관한 근거 자료, 반박 자료를 조사할 시간 확보가 필요합니다. 사전에 충분히 조사할 시간이 확보되었다면 15분간 다음과 같은 순서로 토론이 진행됩니다. 찬성팀의 기조연설 1분, 반대팀의 기조연설 1분, 10분간의 자유토론, 그리고 1분 30초의 찬성팀 맺은말, 1분 30초의 반대팀 맺은말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프로콘 모형으로 소그룹 토론을 진행하기 때문에 두 세트, 총 30분간 토론이 진행되게 됩니다. 다음은 실제 교과 적용 사례입니다. 저는 통합사회 5단원 시장경제의 발전과 경제주체의 역할을 학습하면서 온라인 토론을 지도해 보았습니다. 이미 오프라인 수업에서 정부, 기업가, 노동자, 소비자의 역할을 학습하였기 때문에 온라인 토론에서는 관심 주제인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토론 활동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토론 활동을 진행하기 전에 관련된 이슈나 개념을 명확히 해주고 동영상과 뉴스 자료가 있으면 먼저 흥미 유발 차원에서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기본소득제란 재산, 소득, 고용 여부 및 노동 의지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소득 분배 제도를 얘기합니다. 당시 YTN 뉴스에서 기본소득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 모두에게 최소 생계비를 지원하는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가 YTN 더 뉴스의 의뢰로 지난 5일 전국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제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이 48.6%, 반대가 42.8%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이 65%, 정의당이 63%, 열린민주당이 66.2%가 찬성을 한다고 말을 했고 미래통합당 지지자 70.8%가 반대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63%가 찬성을 했고 보수층의 67%가 반대를 했으며 중도층에서는 찬반이 팽팽하게 나타났습니다. 제가 실제로 온라인 소규모 토론을 진행해 봤더니 다음과 같은 근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찬성 측의 근거로는 최소한의 생계비가 보장된다.
소비 활성화로 인한 투자 및 고용이 증대된다. 반대팀의 근거로는 재정 부담이 악화되고 조세 부담률이 상승한다. 근로의욕이 저하된다. 라는 근거가 많이 나왔습니다. 소규모 토론에서는 토론으로 마치지 않고 모든 별 대표를 선출해서 등교 수업과 연계시켜 보았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모두 6개의 소그룹이 있어서 6명의 대표 학생을 뽑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등교 수업과 연계해 보았습니다. 찬성 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다음과 같은 2가지 이유로 기본소득의 도입을 찬성합니다. 첫 번째, 기본소득은 일자리 없는 시대의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AI가 일자리를 대체하면서 일자리가 줄어들면 소득이 없어 소비 위축, 경제 보상, 다시 고용 불안으로 이어져 경제 위기의 악순환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유효 수요를 증진시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필수적인 경제 정책입니다. 두 번째, 기본소득은 현 선별적 복지제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 제도에서는 까다로운 자격심사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2015년 기준 최저 생계비 이하로 살고 있는 가구는 179만 명이었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을 받는 가구는 83만에 불과하였습니다. 근로수입이 생기면 복지 지원을 끊어버리는 모순적인 시스템 또한 문제입니다.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지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찬성 측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두 번째 근거로 한산별적 복지제도가 근로 수당이 발생하면 복지 지원을 끊어버리는 모순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 모순 같은 경우에는 생산적 복지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 그를 통해서 더 선별적인 사람들에게 많은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복지제도의 목적에 더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여기서 복지제도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였는데요. 복지제도란 정말 어떤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어떤 소득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장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선별적 복지제도에서는 너무나 많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현 선별적 복지제도야말로 복지제도의 이념에 맞지 않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서 기본소득이라는 제도를 찬성하게 된 것입니다. 네, 반대측 매진말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토론 과정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찬성 측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복지제도의 목적에 따라서, 그리고 변하는 그런 시대 흐름에 맞춰서 기본소득 제도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대측에서 계속해서 언급했듯이, 기본소득 제도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많은 비용을 초래하고, 또 이로 인한 근로의욕 저하라는 그런 부작용을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위험 부담이 있다면 차라리 현재 지금 존재하고 있는 선별적 복지제도를 개선해서 생산적 복지적인 차원에서 그런 관점에서 그 복지제도를 개선한다면 그게 오히려 비용 효율적이고, 그리고 또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 더 많은 돈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복지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 측에서는 기본소득 제도의 도입을 반대합니다. 다음은 등교 수업과의 연계 방안입니다. 소그룹 토론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급 대표 토론자를 뽑아 전체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때는 자유토론 시간을 좀 더 길게 주었으며 작전 시간도 줬습니다. 온라인 토론도 기본적으로는 교과 내용과 토론과의 연계성이 중요합니다. 이번 토론 주제는 통합사회 5단원 시장경제의 발전과 경제주체의 역할과 연계했습니다. 등교 수업에서 대표 학생이 아닌 학생들에게는 토론학습지를 작성하도록 시켰습니다. 작전 시간을 활용해 청중들은 중간중간 자신의 근거와 의견을 대표 토론자에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또 토론의 논거 등을 정리하며 토론학습지를 작성, 논리적 모순이 없는지 확인하였습니다. 교사는 전체 학급 토론과 이메일로 받은 토론 학습지를 바탕으로 피드백을 제공하며 학생들에게 자기평가와 동료평가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것으로 프로콘을 활용한 온라인 토론 수업에 대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